자, 그러니까 결론은 비면책 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다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회생이 답이지의 이미지 변호사입니다. 개인 회생 신청을 한 채무자가 변제 기간 동안에 변제금을 모두 납부하고 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되는데요. 여기서 면책이라고 하는 말은 채무 변제의 책임을 면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개인 회생을 마친 후에는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 회생을 해도 면제되지 않는 채무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세금, 형사상 벌금이나 과태료, 임금채권, 퇴직금채권, 양육비 채권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럼 이런 비면책 채권들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비면책 채권들을 가지고도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회생을 하려고 하는 목적이 얼마라도 채무를 탕감받고자 하는 것이라면 실질적인 의미는 없겠죠? 비면책 채권의 경우에는 어차피 개인회생이 끝나도 다 갚아야 되니까. 그렇지만 비면책 채권들이 있는 경우라도 개인회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일단은 개인회생 기간 동안에 최저 생계비를 안정적으로 보장받으면서 일정하게 분할 변제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고 또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으니까 채권자들이 독촉 행위를 이렇게 중단시켜 놓으실 수가 있죠. 그리고 채권자 입장에서도 어차피 개인회생 기간 동안 꼬박꼬박 월 변제금을 받을 수 있고 개인회생 기간이 끝난 뒤에도 남아있는 채무는 여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비면책 채권 중에 실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의로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기나 공갈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데 이런 건 이제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 혐의가 인정되신 분들 중에 좀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수금책, 중간책 이런 걸로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들이 배상명령 신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오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 채권들은 모두 비면책 채권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중과실로 타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권이 있는 경우인데요. 이건 주로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종합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시거나 아예 무보험으로 운전을 하시다가 중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보험사가 먼저 피해자의 인적 피해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이런 구상채권도 비면책 채권이 됩니다. 이런 채권들에 대해서는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마치고 나서도 다 갚으셔야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비면책 채권 중에서도 세금, 그러니까 조세채권의 경우에는 우선 변제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채권마다 성격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부분은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비면책 채권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가능하다. 다만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는 반드시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비면책 채권 등 개인 회생에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저희가 아래 고정 댓글로 남겨드린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저희 사무실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